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지 작가님 이제 설 연휴 시작입니다. 네. 와, 연휴, 명절 연휴. 근데 이게 또 떡국을 먹는 그 한 살 뭐 이제 빼박으로 다시 또 체크해야 되는 그런 설 연휴잖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설 연휴. 근데 저 요새 마감 중이어서요. 저희 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마감 얘기를 잠시 했었잖아요. 네, 서로 맞아요. 마감에 시달리고 있는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연휴에도 아마 잠깐 이제 연휴 기분은 잠깐 내고 아마 음, 뒤에 며칠은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냥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쉬는 날이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뭐 늘 작가에게는 항상, 네. 항상 써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작가님 연휴 계획 있으세요? 저는 보통 연휴에는 좀 여행도 많이 가고, 예, 그래요. 근데 항상 저도 원고 들고 다녀요. 아, 예, 뭐 어디를, 내 몸이 어디에 있든, 진정한 작가의 자세 같기도 한데, 저랑 같이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 그 노트북도 또 커다래가지고 아, 이거 막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뭐 이렇게 넣기에도 저렇게 넣기에도 가방에서 항상 좀 이렇게 많이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또 위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노트북을. 그래서 뭐 기내 위에 선반에 올려놨다가도 다른 사람이 짐 올리다가 뭐 떡 소리 나면 "헉, 내 거 건드린 거 아니야?" 막 그럴 거면 왜 갖고 다니는지. 그렇게 아껴서 가져가신 노트북을 몇 번 정도 그게 열어보시나요?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잘 아시는구나. 그쵸? 네. 네. 아, 전 여행 갈 때마다 책을 한 세네 권 넣으면은 남편이 늘 어이없어 하면서 세네 권을 안 읽을 거면 제발 넣지 좀 말라고. 근데 책 서너 권이면 진짜 좀 많은 분량 아니에요? 한 달치 여행. 아, 그냥 이제 종류별로 뭔가 시집을 읽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시집은 어, 얇으니까요. 뭐 네. 시집 두 권, 뭐 에세이 하나, 음, 소설 하나 이렇게 넣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안 펼쳐보고 올 때가 훨씬 많아요. 와, 근데 뭔지 또 알아요. 넣지 않자니 조금 불안하고 그래도 음, 가서 읽을 거리를 이제 종이책으로 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의 노트북은 과연 몇 번 열리는가가 사실 노트북을 들고 갈 때보다 그 노트북 속에 있는 뭐 소설이든 어떤 원고를 인쇄해서 종이 프린트물로 들고 갈 때가 조금 아, 낫긴 네, 해요. 왜냐면 가뿐하잖아요. 그쵸. 언제 어디서나 그냥 펼쳤다가 뭐 좀 구겼다가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조차 프린트할 시간조차 없을 때 그냥 노트북 들고 가는 건데요. 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도 안 들고 갈 수가 없어. 아, 혹시나 진짜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거기서 못 돌아오면 어떡하나.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하지만 아무튼 카페인 분들은 즐거운 설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뭐 우리랑 비슷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만 맞아요. 이 연휴 뭔가 생각하시는 것들 좀 다 이루시고 그리고 원치 않는 그런 연휴 풍경 좀 피하시고 아, 뜻하시는 그럼요. 대로 좀 네. 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덕담을 아주. 네, 계획한 대로 다 될 순 없지만 내가 진짜 이것만은 싫다 하는 그것만 피하는 걸로. 그것도 좋은 것 좋죠. 같아요. 네, 하나 정도만. 그거 아주 간결한 어떤 연휴 목표 같고 네, 좋습니다. 최악만을 피하자. 최악만을 피하자. 그런 거 좋습니다. 최악. 그럼 신지 작가님의 최악은 무엇입니까? 저요? 연휴예요? 네, 이 최악만을 피하자. 아, 지금 목표한 마감을 못 하는 거죠. 저도요. 저도 연휴 끝나고 다음 주에 설마 아니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다음 주는 그럼 전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말이 안 꼭 되는 밝은 거고. 얼굴로 만날 수 그럼요. 있도록.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에세이 테이블에 어떤 분 오실지 바로 오늘의 식탁에 앉을 분 만나보겠습니다. 저건 뭐라고 읽는 거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게 저거였는데. 담 쌓고 나니 이상하게 눈에 밟히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친구가 될 것 같긴 한데. 이참에 한번 배워봐.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앉은 손님 만나볼까요? 어떤 지금 마음이실까요? 어, 설 연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손님을 약간 스치듯이 한자를 어렸을 때 배우긴 했는데 한자를 접했을 때 그러니까 안다고도 할 수 없고 모른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 그래서 한자라는 세계가 알게 네. 되면 조금 더 뭔가 폭넓은 세계 열릴 것 같은데 지금은 음, 아직 한자와 친하지 않은 음. 이런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한자 공부를 좀 하고 계시는, 그쵸? 네. 하려고 하시는 하려고 거잖아요. 하는. 네, 그런 분 모셨습니다. 이런, 어떠세요? 이 꼭 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권의 뭐, 말, 글자, 이런 것들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아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몇 개 국어 한다, 이런 굉장히 얼마나 삶이 스마트할까? 편할까? 이런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 앞에 여행 얘기했는데 여행 가면 특히 그렇잖아요. 이게 네. 모르는 언어일 때는 그게 그림이잖아요, 그냥. 맞아요. 근데 맞아요. 분명히 저걸 읽을 수 있게 되면 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은데 네. 무슨 뜻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쵸. 이 나라 언어를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 생각은 항상 음,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한자 문화권의 뿌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 살면서 한자 되게 많이 접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지명 같은 그러니까 국내 여행 갔을 때도 비석 네. 같은데 음, 새겨져 있는 한자도 보고 아마 설 연휴에는 이렇게 차례 지낼 때 그 음, 지방문 쓰는 것도 한자로 되어 있고 그렇죠. 병풍이나 그쵸. 성묘 가서 비석 이런 데서 계속 한자를 보는데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 많죠. 네. 어렸을 때 한자 배우시 않으셨어요? 저희 과목이 있었죠. 그쵸? 교과목이 아예. 한문 수업 네, 있었죠. 맞아요. 이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어, 한자 공부하는 거 좀 좋아했었는데, 진짜 딱 끝나고 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중학교 때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니까 완전히 뭐, 그 다음은 다 놓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일본 여행을 가서, 그러니까 음, 편의점에서 왜 샌드위치, 일본에 파는 그 샌드위치들 많이 사 드시잖아요. 이게 딱 사서, 유통기한을 보는데, 이게 9시, 그러니까 9라고 돼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아침 9시인지, 뭐 아니면 저녁 9시인지, 뭐 모르잖아요. 근데 뭐 이게, 그러면 저녁 9시면 뭐 21시라고 쓰나? 이렇게 봤는데, 9라고 돼 있고 옆에 보니까, 오전 혹은 오후 이런 게 아, 오후였어요. 아, 오후,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그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특히 맞아요. 한자를 일본 여행 많이 가도 쓰잖아요. 그렇죠. 숫자보다도 한자, 네, 그 문자를 정말 활자를 많이 쓰고 이런데 그 오후라는 한자를 본 게 너무 오랜만인 맞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읽을 수 있었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이상한 느낌 들죠. 너무 한자를 모르나?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들고. 어렸을 때 그 한문 수업 있을 때만 해도 커가면서도 좀 이 한자를 접하고 더 계속해서 배울 음,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네, 작가님 말씀대로 딱 그 수업 이후로는 끊겨서 요즘엔 저도 그렇죠. 막 이게 손으로 한자를 써본 지도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손으로는 정말 얼마 전에 이제 입춘대길, 어, 그거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썼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거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써서 선물하고 뭐 그쵸.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일상에서 한자 쓸 땐 자기 이름 적어야 될 때 정도인 것 같아요. 이름도 한자로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고. 맞아요. 이거 참 오랜만에 저희 이런 고민을 또 좀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손님에게 어떤 에세이를 꺼내주실까? 오늘 그럼 어떤 책을 준비하셨을지 진짜 궁금해요. 네. 한자로 된 책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어떤 것인지. 네, 오늘은 최다정 작가님의 한자 줍기라는 책을 가지고 어, 왔습니다. 최다정 작가님의 한자 줍기. 주어서 몇 개가 나오길래 주어서 됐나? 이게, 네, 궁금하네요, 제목이. 네. 네, 이 작가님은 이제 한자와 만주어를 바탕으로 옛 음, 문헌을 연구하는 한문학자세요. 네. 네, 한자 줍기라는 노트를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 새롭게 알게 된 한자가 있거나 네. 혹은 좀 아름다운 문구 같은 걸 발견했을 때 어, 여기다가 주어둬야지 하고 그 노트에 네. 기록을 쭉 해오셨는데 그중에 음, 54개의 한자를 골라서 좀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와 어, 함께 묶어서 쓴 본격 한자 에세이 같은 어. 책입니다. 이 노트에다가 따로 궁금했던 것들을 그렇게 적어두셨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근데 그렇게 이 최다정 작가님은 뭐 생활 곳곳에서 네. 좀 담아두고 싶은, 주어서 따로 이렇게 보관하고 싶은 한자를 많이 발견하셨던 거네요? 아무래도 한문 학자시다 보니까 네.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또 그 음, 연구하다 보면 문헌에서 몰랐던 한자를 알게 될 때도 있고, 그쵸. 이런 그 문장이 있구나, 혹은 뭐 이런 사자성어 같은 것들이 있구나를 자주 발견하는 직업이실 음, 테니까 그중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네. 최애 한자 고르듯이 하셨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최애 한자 우리 한번 골라볼까요? 아, 최애 한자. 한 저는 글자로. 네.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쉴휴? 아, 쉴 휴자. 휴식이 필요한가? 네, 그 사람이 그 네, 나무 목 사람이 옆에 나무 있는. 아래에 뭔가 네. 나무 그늘에 쉬는 듯한 아, 한자 모양만 봐도 왠지 휴식, 나무 그늘, 시원한 나무 그늘이 느껴지는 좋네요. 좋네요. 작품도 하나 골라보시죠. 그럼 저는 그거에 이어서 숲을 임자. 그 나무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좀 안 해. 되게 쉬운 것들이 쉬운 거만 두 쉬운 게 개 얘기했어. 나오네요. 지금 후보가 되는 것들도 막 다 비슷해요. 네. 마음심 막 이렇게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어렵지 같아요. 않습니다. 나의 그쵸? 최애 한자가 있었나? 없다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볼까?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최애 한자 무엇인지 우리 반디 앱이나 문자로 한자까지 보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말로 풀어서 맞아요.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 최다정 작가님 아까 한문학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흥미로운 책을 또 이렇게 내셨네요. 네, 사실 책 읽으면서 지난번에 그 정명희 작가님의 멈춰서서 가만히도 소개했었잖아요. 네. 비슷한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학예연구사로 일하는 직업에 대해서 또 그 직업으로 하시는 일들과 일상생활을 그 유물과 엮어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한문학자로서 이 한자와 뭐 자신의 고민이나 요즘의 어떤 일상들을 엮어서 써주셔가지고 이것도 에세이의 또 새로운 한 분야를 본 것 같은 기분이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이 한자에 대해서 오늘 이 북카페에 의뢰하신 분처럼 좀 배우고 싶은데라는 그 호기심, 의지가 약간 있는 분 말고도 전혀 뭐 그런 생각 없이 잘만 살아왔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읽어도 흥미를 느낄 만한 책인가요? 그런 분들이 더 흥미를 느끼실 수 더?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 한자의 세계가 이런 거였구나. 네. 이런 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한자를 알게 되고 나면은 아예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도 하는구나를 좀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느낌일지 이 책 속 에피소드 한번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한문학자로서의 다정 작가님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부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듣고 갈게요. 옛사람이 남긴 암호 같은 한문 자료를 해독하는 기쁨은 서로 다른 시공간의 마음이 글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교감에 있다. 두 마음 빛이 번져 손잡으면 오래전 이 세상에 살았던 작가는 여기에 독자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들려준다. 수백 수천 년을 머금은 고서 속 진심에 치열하게 귀 기울이는 독자에게 작가는 수다쟁이가 되어 말을 걸어온다. 시간을 넘나드는 대화에 몰입하는 순간 무릎 써야 하는 장애물들은 잊히고 한문 공부의 즐거움만 남는다. 몇 겹의 우연과 운명이 쌓여 드디어 통하게 된 옛사람과는 이렇게 순식간에 벗이 된다. 이것이 곧 맹자가 글을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과 벗삼는다는 의미로 제자 만장에게 말한 상우이다. 다른 시대에 다른 공간을 살아가며 지금과 다른 문자로 적어둔 글을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는 사이 작가와 나는 점차 끈끈한 우정을 쌓아간다. 책상에 앉아 옛글을 천천히 해독하는 동안 먼 옛날 사람이 지금의 사람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당대의 누구보다도 그의 글과 본성을 이해하는 벗이 되고 그는 자신이 걸었던 길을 걷는 나를 응원하는 벗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글을 매개로 아무리 먼 곳의 문인학자와도 함께 다정할 수 있었다. 상우들 덕분에 독백 같던 한문 공부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깝게 따뜻해졌다. 고전 연구자의 보람은 아직 세상에 한 번도 소개된 적 없는 누군가의 먼지 쌓인 글을 처음 발견하는 때일 것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채로 책꽂이에서 먼지의 무게를 견디며 손 닿을 연구자를 기다리는 벗들을 떠올리면 씩씩해지는 기분이다.
슈룹 OST에서 박인혜의 해와 달이 만나면 띄워드렸습니다. 한자 줍기 최다정 작가의 책 속에 수록된 글을 통해 벗이된 옛사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옛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이 책 안에서 참 다정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그 옛사람, 옛날의 본인을 친구처럼 맞아요. 여기면서 이 연구를 하는 마음은 어떨까 하고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기도 했고, 네. 저는 사실 상우라는 말을 이 글을 읽고 처음 알았어요. 저도 지금 네.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어, 근데 진짜 그 잠깐 그 정명희 작가님 책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옛사람하고 벗이 되는 기분이 들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좀 네. 발굴되지 않았던 연구 자료를 내가 연구할 때는 그쵸. 이 사람과 좀 둘만의 교감을 느끼면서 작업하시는 기분도 들 것 같아서 굉장히 저에게는 새로운 직업의 세계이기도 했어요. 이 에세이 읽는 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통역사 느낌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 네. 옛사람의 어떤 말, 생각을 지금 시대에 또 오도록 이렇게 접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통역사 같기도 하고, 진짜 발굴자 같기도 네. 하고, 벗 친구 같기도 하고. 이게 번역은 그래도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에 우리나라로 옮길 때 그 나라 언어를 잘 알고 있으면 옮길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이 백문 시험을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여기 다니시면서 여기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등의 번역을 네. 번역가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그 일상 자체가 시험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오. 시험이 어떤 식이냐면 그 구두점도 없는 그냥 한자만 빽빽한 이걸 백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종이에 이렇게 새로 쓰게 되어 있는 한자만 빽빽하게. 네. 근데 구두점 하나라도 있지. 웃는 표시 이런 거만. 그러면 이제 그게 구두점이 있어야 끊어읽기 표시가 되는 건데 그런 것 없는 그냥 주석도 없고 구두점도 없는 그냥 백문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네. 이제 번역자는 아니지 한문학자 자체가 거기 구두점을 어디에 찍을지 이것은 주석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 뭐 단어나 문장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책 속에 그 사례가 나오는데 네. 진짜 보는 순간 전 너무 아득한 거예요. 이렇게 한자만 빽빽하게 띄어쓰기도 없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진짜 좀 신기하고 진짜 하얀 건 종이, 네, 맞아요. 까만 건 글자, 뭐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근데 또 그것을 이제 내 식대로 나의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해석해 낼 때의 기쁨에 대해서 또 쓰고 계셔서 와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연구자에 따라서 전혀 그쵸. 다른 얘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자면. 맞아요. 사실 이 한자 쭉 이렇게 백문이 있을 때 네. 어디서 끊어 읽을 것인가에 따라 당연히 생각해 보면 한자의 뜻이 아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한문학자로서의 그 일들 또 일상들이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했던 지점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부분에서 아까 신지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상우라는 표현. 네. 맹자가 글을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과 벗삼는다라는 의미로 제자 만장에게 말한 그 상우. 이 상우에 저도 표시를 했는데 이런 말들은 이제 신조어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오래전 말이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잘 안 쓰던 말이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어떤 말, 신조어를 볼 때랑은 또 방향이 전혀 다른데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 기억해두고 싶은 말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이게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이 책에서. 안에서 네, 발견할 수도 있고 그 약간 작가님의 한자 줍기를 따라하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 나도 이렇게 상우란 뜻이 이렇게 아름답네 했을 때 뭐 나의 어떤 노트나 혹은 이제 네. 기록하는 곳에 이렇게 넣어두고 또 새로운 단어를 발견했을 때 이게 한자로 풀어서 읽었을 때 혹은 이제 옛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런 뜻으로 썼던 단어다 하면은 좀 나만의 그런 한자 단어 목록을 갖고 네. 싶기도 한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여기에 재미난 얘기도 있네요. 300년 전 청나라에서 출간된 고서를 뒤적이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네, 나뭇잎 책갈피가 나왔다고 해요.
나뭇잎 책갈피를 네. 이것도 300년 그 전 옛날에 책에서. 유물 에세이처럼 와. 너무 좀 이렇게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요. 그 300년 전의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상상되잖아요. 이렇게 잘 네. 말린 나뭇잎 음. 거기다 끼워서 책갈피처럼 썼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냥 어떤 야외에서 네. 뭔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어. '여기까지 읽었네.' 하고 이렇게 끼워 뒀는데 그것이 300년 동안 거기에 끼어 있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뭐가 주된 건지 궁금하네요. 이 나뭇잎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보존하기 위해서 책을 활용한 것일지, 음. 아니면 진짜 책에서 읽은 부분을 지금 신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표시하기 위해서 책갈피 용도로 아무거나 손에 닿는 거 끼웠던 것인지, 이거 좀 궁금해지는 느낌? 갑자기 딴 얘기지만 이렇게 네. 설 연휴에 그 책장 같은 거 뒤져보면은 꼭 옛날에 끼워둔 돈 발견할 때 있잖아요. 요즘엔 잘 없지 않아요? 아니 요즘엔 현금을 너무 안 그러니까 쓰니까. 현금을 안 맞아요. 쓰니까 요즘에는 정말 그런 것도 되게 오래전에 이미 해 맞아요. 놨어야 됐던 것 같은 거. 갑자기 나뭇잎 얘기하다가 '아 집에 가서 책장을 좀' 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아, 재미납니다. 이번에는 책 안에서 다른 에피소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책의 구성이 이제 한자 하나를 소개하고 거기에 관련된 한자의 뜻과 또 어. 작가님의 생각, 일상들 담은 부분에서 네. 두 가지 한자를 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두 가지 한자를 묶어서. 네. 네. 그러면 신지 작가님 낭독 듣고 올게요. 옛날 사람들의 편집글인 간찰은 필획을 생략해 흘려 쓰는 방식의 초서로 빠르게 흘려 쓴 것이 많다. 더군다나 사람의 필체가 다르고 필자의 나이나 편지를 쓰는 계절과 상황 등이 천차만별이기에 해독하는 데 각별한 공이 든다. 더듬거리며 번역하는 일은 지난한 작업이긴 하지만 고심 끝에 골랐을 하나의 한자에 응축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매번 감격한다. 예컨대 당신을 향한 그리움이 깊다는 마음을 소라는 한 글자로 드러낸다. 소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다. 내가 있는 여기에서 당신이 있는 그쪽으로 자꾸만 거슬러 올라가는 마음이 그리움이라고 여긴 것이다. 당장 거기로 달려가 당신이 잘 지내는지 보고 싶다는 문장을 꾸역꾸역 한자에 담아냈다. 가볍게 뱉어내고 쉽게 전달되는 텍스트의 세상에 사는 지금으로서는 감히 가늠이 어려운 간곡한 안부가 이렇게 멀리 오래도록 닿는 중이다. 진리를 담고 있는 성인의 말은 세기를 거듭해 경의 위치에 놓여 추앙받았다. 성리학자는 삶을 통째로 경이라는 한 글자에 기댄 이들이다. 경은 배틀에서 열을 맞춰 세로로 뻗은 날실처럼 변치 않는 중심축이 되어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우리는 세로로 선 것에 기댄다. 하늘과 땅을 향해 뻗은 나무에, 사람의 책에. 세로로 서 있는 것들이 만나 면을, 하나의 세계를 직조한다. 자신의 축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주파수가 통하는 다른 축을 만나 기대고 기대어 우리가 된다. 경은 저마다의 유일함이고 세상엔 수많은 경들이 있다. 안예은의 만개화 듣고 왔습니다. 최다정 작가의 책 한자 줍기 중에서 그립다는 말, 거슬러 올라갈 소, 그리고 세로로 선 우리는 서로 기대어 날실 경에 담긴 글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와, 한자의 세계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읽어주신 부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사실 한 글자잖아요. 네. 한 글자에 담긴 막 이야기와 그림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아, 되게 그 어떤 전시 보러 가서 네. 그림 이렇게 감상할 때 또 큐레이터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런 그쵸. 기분도 들더라고요. 지금 신지 작가님이 읽어주시는 동안 이
지금 소자하고 네. 이 경자 생김새를 계속 진짜 풍경처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지금 원고를 보고 있지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날실경과 거슬러 올라갈 소자를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아, 이렇게 생긴 한자구나 하는 거가 그쵸. 이제 더 낭독했을 때 들은 부분이 더 음, 와닿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소자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인데 네. 이제 그게 참 와닿았던 것이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 보면 내가 있는 여기에서 당신이 있는 그쪽으로 자꾸만 거슬러 올라가는 마음, 음, 그게 그리움이다. 음, 이걸 이제 담아서 네. 편지에 쓰는 상상을 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네. 한 글자만 편지에 담을 수 있다면 이런 풀이와 함께 보내면 너무 잘 와닿을 것 역시 같습니다. 옛사람들의 낭만이 낭만이 깊었던 것 있어요. 같아요. 이 그러니까요. 압축적인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자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 배틀에서 열을 맞춰 세로로 뻗은 날씨일처럼 변치하는 중심축이 되어주는 존재. 이 네. 생각하면서 이 한자 생김새 보면 진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이 우리는 세로로 선 것에 기댄다. 이 표현도 이 날실 경자를 보면서 맞아요. 이렇게 떠올리신 것도 그쵸. 되게 좋았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편지에다가 한 글자 정도 이렇게 담아서 네.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어떤 거 담으실 건가요? 약간 쉴 휴자? 네,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쉴 휴밖에 얘기 못하는 쉴 휴. 얕은 한자 지식을 갖고 있어서요. 다 비슷하죠, 그래도 이렇게 뭐. 거슬러 예. 올라갈 소처럼 그리움을 이 한 글자에 조금 담고 복잡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싶은데 여기 지금 네. 한자 생김새 보니까. 지금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도 뭐 외산자 이런 거. 매사는 왜 밭전. 밭절 왜 쓰세요? 이 편지에 땅이다.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떠오르는 게 별로 없네요. 그니까요. 이래서 바로 우리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한자 공부를 좀 해보자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뭐 백문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딱 읽고서 거기다 어디다 무슨 구두점을 찍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글자 정도? 그러니까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조금 복잡한 한자.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의미가 좀 좋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거 하나쯤 품고 사는 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작가님 이름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예, 한자로. 어떤 한자로? 저는 이제 은혜 은자가 들어가 있고 원래는 이제 임금 주자가 들어가 있어요. 주인 주자 그런 거. 예. 근데 이제 이 해석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약간 또 거기서 또 웃긴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있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인데 이제 그 해석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은혜 은자가 아니라 생각사자를 약간 뭐 이게 뭐 오류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어쨌거나 의미는 뭐 그냥 은혜은 뭐 이런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들을 좀 넣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럼 풀어서 뭔가 이렇게 내 이름을 해석하면 저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은혜로운 뭐 주인이 되라 이런 건가? 예. 주인이 되는. 예, 뭐 그쵸. 그런 의미. 근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자 이름은 별로. 예. 저도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믿을신의 뜻지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은 뜻 두 개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서 뜻을 펼쳐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글 이름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제 친구 중에서는 한글 이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가 한자를 골라서 의미를 부여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오. 학교 학창 시절에도 저도 이름이 수아였는데 수아. 그 그러니까 좀 한자를 한글 이름. 찾아서 예, 지킬 수의 싹아. 근데 싹을 지켜라 뭐 이런 걸 본인이. 책에도 그 다정 작가님이 네.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 보통은 이제 정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름인데 네. 마음이 여러 개인 사람. 그래서 이제 더 주변을 보살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다르게 해석해 보는 부분도 나오고 또 방금 그 말씀해 주신 친구분 사례처럼 네. 좀 삶의 힘든 길목마다 내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면 지금은 이런 이름을 주고 싶다 하는 식으로 쓰인 에세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너무 옛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지, 그렇죠? 근데 지금 맞아요. 다시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한자를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 한자 공부하는 맛이 맞아요. 고와한 맛이 있네요. 아까 고은 작가님이 그 수풀림자
제일 예. 좋아한다 얘기하셨는데 이 한자 되게 재밌는 게 나무 목자 3개를 쓰면 빽빽할 삼자가 되잖아요. 그런 거 발견하면은 되게 한자의 세계 너무 귀여운데 할 때도 있고요. 4개 쓰면 어떻게 돼요? 네 4개도 쓰면 있나요? 4개 있지 않을까요? 없나? 아직 없나? 하나 지어봐도 되는 그래 우리 거예요? 4개면 뭘로 할까요? 있는 건가, 3개까지는 빽빽할 삼이니까 예. 4 개를 네 하면 개를 어떻게 쌓을까요?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2개씩 2개일 때도 수풀림인데 네. 4개씩 나무가 있으면 뭘까요? 림 가고 삼 목, 림, 삼. 그다음은 그다음은 네. 아무거나 하나 던져 주세요. 신지 작가님이. 아마존존. 왜냐면 굉장히 광대한 숲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존. 좋아. 아마존존. 이거 설마 우리 지금 되게 무식한 얘기 하고 있는 건 무덤에서 아니죠? 벌떡벌떡 이거 일어나는 이게 4개 쓴 거 있는 거 아니지? 아니죠? 진짜 혹시? 이 점점 네. 우리 바닥을 드러내는 거 우리 아닐까요? AI 순회 좀 찾아주세요. 이게 4개짜리. 근데 어쨌거나 아마존존 좋은데 이따 해도 그거 치우고 이걸로 씁시다. 우리 4개짜리. 아마존존 좋아요. 존자를 쓸 때 네. 아마존존은 어쨌든 뭐 계속 빽빽해지는 거니까 수풀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아마존 그 삼림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기후 위기 1.5도 벌써 돌파했다는데 한지가 오래됐다는데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아마존존을 우리 삶에 그런 걸로 들여놔야 됩니다. 네, 우리 네. 이런 식으로 또 자기만의 한자를 만들어 보시면서 우리 음. 연휴를 지내보시는 어떨까요?라고 급히 마무리. 아마존존 좋아요. 자, 아마존존을 마음에 품은 채로 그러면 음악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훈의 내가 나의 기적인 것처럼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오늘 최다정 작가의 산문집 한자 줍기를 읽어봤습니다. 한자를 줍다 못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 멋져요. 약간 근데 이 아마존 존자의 생김새를 보면 위에 2개 두고 밑에 2개인데 약간 윷놀이도 떠올라요. 뭔가 이렇게 그렇네요. 예. 그럼 윷놀이 유자인 걸로 또 작가님은 윷놀이의 유죄로 약간 네. 이게 계속 지금 저희가 이 최다정 작가님이 이 방송을 듣고 놀라시지 않을까. 놀라실 것 같아요. 재밌어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죠. 아마존 존자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한문학자의 심기를 거스른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보면서요. 근데 이게 한자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다 못해 그걸 가지고 놀다가 그걸 가지고 뭔가 맞아요. 창작까지 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한문학자, 한자 연구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우실까요? 그럼요. 오늘 방송 듣고 좀 궁금해지신 분들은 요즘에는 사실 옛날처럼 옥편 찾지 않아도 검색하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사전에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하단까지 이렇게 스크롤 내려보면은 어떻게 이 한자가 이제 만들어졌는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뭐 상형 문자의 경우 어떤 그림에서 발전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서 혹시 내가 관심 가는 한자 있으시면은 검색해서 하단에 그 어떻게 만들어진 원리까지 보시면 이 한자에 이런 원리가 숨어 있었어? 네. 이걸 형상화한 거였어? 이러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스토리가 한 맞아요. 글자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매력적인 놀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한 번 더 정리를 그럼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또 설 연휴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인데 네. 특히 가족분들 이렇게 가족 친지들 모여서 혹은 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했을 때 이 한자 줍기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놀 수 있을지. 우리 아까 최애 한자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이렇게 해서 한번 떠올려 본 것처럼 한자 하나씩 아시는 한자를 떠올려 보고 그거 방금 말씀드린 사전에 찾아봐서 이 한자는 어떤 모양에서 생긴 것인지 네.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양 형상으로 접근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정 작가님처럼 이 한자 줍기라는 좀 취미를 붙여보셔도 네. 사실 거의 다 모르는 한자이기 때문에요. 이 노트가 아주 빵빵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아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뎌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카페인 분들이 보내주신 에세이 북카페 테이블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요즘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 쓰시는데 또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신지 작가님 강조하시던 설 연휴가 시작이 됐잖아요. 맞아요. 이거 지나면 이제 진짜 새해인데 네. 지난해에 한 글자도 이 테이블 꺼내 먹어요에 올려주지 않은 분들 네. 이제 올해는 하셔야죠.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은 다들 쉬시지 않나요? 쉴 때 뭐 하나요?
에세이 테이블에 에세이 올려주시면 네. 쉴 때 뭐 하냐고요? 쉴 땐 쉬는 거 아닌가요? 연휴에 뭘 하셨는지 뭐 아. 이런 것도 되고요. 좀 정리를 네, 해보면서. 연휴에 한 생각, 뭐 그리고 연휴에 본 풍경, 네. 연휴에 듣고 정말 싫었던 말 이런 어. 것들 얼마나 에세이 글감이 되나요? 네, 그런 걸 좀 적어달라. 네, 네. 그래서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다가 말머리를 꺼내 먹어요라고 하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말머리 테이블이었죠? 네. 자꾸 꺼내 먹어요라고. 네. 근데 꺼내 먹어요로 올려주셔도 저희가 찰떡같이 맞아요. 알아들을게요. 맞아요. 자, 일단 카페인님이 보내주신 에세이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야 할 결심 1. 민소녀. 떠나야 할 결심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세월을 이기는 장수는 없어.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엄마의 목소리도 아직 귀에 쟁쟁하다. 달라져 가고 있는 몸의 기능과 회복력, 그리고 나의 기억력 등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아주 자주 느끼는 요즘이다. 3월경에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 했지만 요즘 여행 추세로 보면 비행기 티켓값도 값이지만 자리가 없어 아예 떠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는 조바심이 나를 쫓았다. 이것도 나이 탓인가? 3월에 하려는 이유는 2가지였다. 그중 한 가지는 3월이면 비행기표 값이 제일 저렴할 때고 나머지 한 가지는 3월까지 걷기 연습을 하며 체력의 상태를 본다는 거였다. 그렇지만 벤자민처럼 거꾸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잖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요즘이잖아. 어제 도서관에서 일정 또는 여정들을 가지고 씨름했다. 집중하기엔 제일 좋은 장소, 도서관. 2011년 처음 산티아고의 프랑스길을 떠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나의 삶의 시간들이다. 그때 난 50대 중반이었다. 12년이 지난 2024년, 지금은 마음의 준비는 물론 건강의 문제들도 고려해야만 하는 나이 먹음에 들어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일정을 그때처럼 모두 걸을 수는 없을 것이어서 내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15km 미만으로 조정하여 숙소를 정하고 힘든 날은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한다는 마음의 결정을 다짐하고 일정들과 씨름한다. 2011년 처음 산티아고의 길을 떠나려 했던 그때는 이러한 망설임은 조금도 없었고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집안일 등 이러한 문제들이 힘들었었다. 주위의 거센 반대들을 더 나이 들면 할 수 없다는 설득으로 떠났었다. 2011년 추석이 막 지난 9월 중순 13kg 정도로 배낭을 꾸려 떠났었다. 프랑스 생장피드 디포르를 출발하여 피레네 산맥과 국경을 넘어 800km를 걷고 걸어서 31일 만에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테라에 도착하였다. 그때의 벅찬 기쁨의 마음은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나의 가슴을 울린다. 산티아고 콤포스테라 대성당의 미사 시간에 머리 위로 뿌려진 향내음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한참이나 흘렸었다. 그때 31일 동안에 있었던 희노애락의 기억들은 나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힘든 시간을 지나고도 이제껏 나 자신을 잘 버텨주는 마음의 동력이 되고 있다. 지나온 세월은 빠르다. 손주 돌봄에 등등 집안일을 챙기다 보니 벌써 70을 바라보는 세월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나이라며 자신을 채근한다. 주저하지 않고 떠날 큰 결심을 하며 일단 9월 추석이 끝나는 날로 비행기 왕복 티켓팅을 하였다. 장롱 속에서 곰팡이 냄새로 세월을 보내던 나의 38리터 배낭과 트레킹화를 햇빛에 내어놓았다. 네, 오늘 이렇게 북카페 테이블에 민소녀님이 보내주신 글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12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산티아고 가신다고 올려주신 글인데 일단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듣게 되었고요. 이번 연휴는 설이지만 이제 다음 추석 연휴에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이게 체력
보강하셔가지고 네. 행복한 여행 다녀오셨으면 하고 바라게 됐습니다. 맞아요. 맨 마지막 부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장롱 속에서 곰팡이 냄새로 세월을 보내던 나의 38리터 배낭과 트레킹화. 이제 햇볕을 받아서 네. 더 반짝반짝하고 따뜻해진 상태로 준비 운동을 하겠네요. 그쵸? 네. 네, 이렇게 우리 북카페 테이블에 에세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연휴 모두 잘 보내시고요. 신지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연휴 잘 보내세요. 비틀즈 레딧비 들려드릴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